청춘. 하고 싶은 것들로 가장 뜨거운 시절이자 학자금 대출, 집세, 연애와 친구 문제, 한편으론 가장 마음 복잡한 시절. 80년대와 90년대, 그때의 청춘들을 설레게 했던 것들, 혹은 가슴속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언론 보도마저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 그렇다고 서로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을 만한 SNS도 없던 시절. 김동수, 이철규, 김학수, 류재을. 우리의 선배들은 결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에서, 거리에서, 더 큰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용기 내어 외쳐댔습니다. 누구는 글로, 누구는 노래로, 또 누군가는 행동으로, 그렇게 불온한 세상 앞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선배,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끝끝내 목숨을 다해 선배가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선배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남 장성 출신의 평범한 20살 청춘이었던 동수 선배. 1978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후 조선대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1980년 동수 선배가 3학년이 되었을 때 광주 전남 10개 대학 불교학생회로 이루어진 대학생 불교연합회 전남 지부장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그해 4월부터는 조선대학교 학원자율화 추진위원으로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80년대 형님이 이제 그때 실은 군대를 갔어야 돼요. 군대 가는 시기였었는데 지부장직을 맡기 위해서 군대를 밀어놓고 수락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즈음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준비하던 동수 선배는 공수부대가 항내로 들이닥치자 잠시 목포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 소식을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로부터 전해 듣고 동수 선배는 시위대 차량에 올라 곧장 광주로 향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기에 광주로 올라와 곧장 전남도청으로 가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 학생 구조와 희생자 시신 수습을 도왔습니다. 계엄군의 도청 침탈을 앞둔 26일 밤, 동수 선배는 도청에서 나갈 것을 제안받았는데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수랑 봤소? 선배는 단호히 거부하며 도청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생전 선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을 향한 계엄군의 총격이 가해지고
끝내 그곳에서 숨진 선배의 시신은 청소차에 실려 망월묘역에 묻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도청 내에서 사망하시는 열사분들 중에 검안 기록지에 사진이 없는 분은 이제 형님인 김동수 열사 한 분만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밝혀지고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42년 만에 나왔죠. 그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당시에 보건사업단에서 도청에서 사망하시는 유가족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부르셨죠. 특정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혹시 아는 분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김동수 열사입니다. 이제 제가 형님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보건관에도 추적을 해보니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5.18 테이프의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시신이 거꾸로 끌려가는 그 장면에 당사자가 김동수 열사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총알도 뭐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고 이제 3발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혈기왕성한 20대, 30대 그런 것을 알았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제정신으로 살았겠는가 그런 그 아찔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40몇 년간은 (80년 5월) 항쟁 마지막까지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마지막 5월 전사 김동수 열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배는 그날 사라진 게 아닌 이 땅의 민주주의로 다시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80년 5월 전남대 부근에서 형과 자취하던 이철규 선배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을 따라다니며 부상자 후송을 돕는 등 일찍부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1982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후 국제연합 한국학생회에 가입, 운사에서 만난 친구들과 소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 소모임을 합법화하기 위해 기독학생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1984년 학내의 학원민주화 자율추진위원회에서 활동, 이듬해에는 반외세 반독재 투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좀 남달랐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공장 생활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산재에 의해서 죽었던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상당히 느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당시 80년 5월을 지켜보면서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모습들, 이런 삶에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와서도 왜 저렇게 군인이 시민을 죽여야 되는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지켜갈 수 있는지,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깊이 있게 사고하려고 했던 열사로 기억하고요. 당시 전두환 정권은 걸핏하면 학생운동을 국가보안법으로 몰아 구속을 일삼았는데 1985년 11월 선배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987년 7월 가석방되었습니다. (1988년 3월) 교지를 통해 학내 민주화 투쟁,
통일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교지 민주조선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이후 민주조선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거기 실린 글들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1989년 5월 3일 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청옥동 제4수원지 부근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은 뒤 실종되었고 일주일 만인 5월 10일 수원지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지 익사사고라고 발표. 그날 이후 애국학생 고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규명대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국회 또한 이철규 변사 사건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발표한 선배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후 2001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법의학 소견과 함께 당시 다른 공안기관에 의한 검거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선배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진실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왜 그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죽음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게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자행됐던 내란 행위를 민중의 힘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걷다 보면 열사가 염원했던 세상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자 활동가로 학내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누구보다 바쁜 청춘의 시간을 보낸 이철규 선배. 선배가 머물고 꿈꾸던 교정에서 우리 역시 선배처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담양고 재학 시절부터 교내 씨름부로 활동할 만큼 건장한 체격의 람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김학수 선배. 1985년 조선대 공업경영학과에 입학한 선배는 항상 웃음기 있는 얼굴에 포근하고 정다운 선배로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배가 입학하던 당시 조선대는 박철웅 총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학교 운영, 국내 정치 상황은 전두환 군사 정권의 살벌한 공안 정국의 상황, 당연 학내 민주화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싸움이 교내에서 거리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수 선배는 민주화에 대한 열정으로 5.18 광주 학살자 처단과 책임자 처벌 등 각종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 후에도 전국 건축 일용 노조 건설을 위해 직접 건설 현장에 뛰어드는 등 학생으로, 노동 현장의 노동자로, 주말이면 시민 집회 현장에서 누구보다 바쁜 20대 청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복학 이후에는 예비역 협의회에서 활동하며 부당한 예비군 훈련 개선을 위한 싸움과 민주화 시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성품이 너무 온화하고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순진한 그런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전혀 몰랐었는데 아버지 닮아서 그랬는 것 같잖아요. 불의를 보고 못 참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정경들과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 못 간 뒤 저는 정경들한테 가서 우리는 내동포 나의 형제 모두 같은 형제들인데 싸울 필요 있냐? 담배 한 갑 사갖고 와서 정경들 나눠주면서 같이 피고 다시 돌아가고 정경들하고 또 다시 대치해서 싸웠다고 그런 말 듣고 앞에 선봉에 서갖고 항시 시위를 하니까 저엄마가 너 좀 빠져라 이렇게 오히려 학생들이 만약에 쫓겨서 뭐하면 우리 대문 열어서 좀 검쳐주라고 그러고 돌아갔다고 뒤로 알고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권 군부 독재 정권 나가라고 전대 학생들하고 전부 합정해서 같이 시위를 하고 그러고 댕겼던 모양인데 정이 많고 책임감과 정의감이 남보다 많았다던 선배.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바쁜 하루를 보내던 선배. 결국 1990년 5월 과로로 입원을 해야 할 만큼 선배의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갈망하는 선배의 의지만큼은 더욱 강렬해져 투병 중임에도 참석한 5.18 10주기 기념식 시위에서 과도한 최루가스 흡입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급격한 과로가 급성 감염으로 전이 되어 약 19일간의 입원 치료 도중 합병증을 불러오며 1990년 6월 6일 운명하였습니다. 5월 18일 날 시위에 나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사망은 그 후로 19일간 치료를 받다가 내가 자꾸 병원에 댕겼죠. 아무것도 못 먹고 주사로 19일 동안 연명하다 사망을 했는데 저 죽어서 가루 뿌리고 왔는데 학수보다 더 묵은 사람이야. 막 울더라고. 어디서 왔냐고 인천서 왔다고 하는데 전국 노조 건설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했던 사람인 것 같아. 학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막 간수라고 울다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 그때 네가 노동운동하러 전국을 도순했단 말이야.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때 느꼈어요. 학원 민주화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24 꽃다운 청춘을 살다 간 김학수 선배. 선배가 이루어 놓은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 역사 위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1996년) 조선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한 류재을 선배. 대학에 입학하며 아버지에게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되어보겠다고 자신의 꿈을 당차게 이야기했다던 선배. 가난한 집안의 큰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런 아들을 보며 내심 든든했다는 아버지. 지금 말해서 못 할 겁니까마는 가장 내가 바랬던 아들이고 또 저 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든든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당시 방해를 들어가면 옷에서 찌릿한 냄새가 나요. 내가 원을 했죠. 공부를 잘해서 어떤 자리에 높이 올라서 거기서 휘두른 놈이 더 효과적이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것이 없으니까 공부를 잘해서 네가 먹고 살 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시위를 한 것보다는 공부를 해라 우선 이 말만 자주 했었어요. 입학과 함께 과 소모임인 지방자치연구회 활동을 시작.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범국민적 집회와 시위가 연이 지속되던 때로 선배의 방문만 열어도 최루탄 냄새가 확 풍겨올 만큼 선배 역시 당시 시대 상황 앞에 침묵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997년 3월 20일
조선대 18극장. 대선 자금 공개, 부정부패 정권 김영삼 정권 타도를 위한 남총련 개강투쟁 선포식이 계획되어 있던 때, 경찰들은 개강투쟁 선포식을 봉쇄하기 위해 대학교 주변에서 불심 검문을 진행. 이에 학생들은 정문 등에서 경찰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학내 진입을 시도하고 그 혼란한 과정에서 급작스레 쓰러져 버린 선배. 조선대 부속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했으나 당일 오후 3시경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하고 집에를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법경찰이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다쳐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조선대 병원을 갔어요. 근데 저희를 먼저 보여준 게 아니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요, 나를. 그래, 놔둬라, 나 바쁘다. 지금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니 나 잡지 말아라. 그래도 할 수 없이 거리 끌고 가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체류탄 명령을 내리질 않았고 체류탄도 싼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대요. 나는 죽은지는 모르고 살아있는 줄만 알고 이제 발부둥 쳐서 이제 조대를 갔는데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의가 있는 곳을 총장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서 막 뿌리치면서 발광을 했죠. 나 좀 놔주라고. 총장이고 뭐고 나 필요 없으니까 제의를 빨리 보게끔 놔주라고 해가지고 뿌리쳐서 그냥 내가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침대에다 눕혀놨는데 벌써 갔어요. 어간이 먹먹해서 말이 안 나와버린 거라. 이제 그때부터서는 투석전이 서로가 막 전개되고 체류탄이 맞모였고, 근데 경찰서장한테 들은 말은 절대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체류탄 명령을 안 내렸고 체류탄 싼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학생들 말을 들어보니까 밀리고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투석전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나 경찰과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시위와는 상관없는 심장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 검찰은 부검을 통해 심장 쇼크사로 결론 지으려 시신 탈취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생을 달리한 아들을 두고 혹여라도 다른 학생들마저 아들처럼 될까 두려워 하루하루 가슴 졸였다는 아버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해본 내가 너무 억울하다, 제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애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날이 참 오늘까지 흘렀습니다. 당시 정권은 장례식마저 2차례나 방해했으나 사망한 지 64일 만에 금남로 노제를 거쳐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선배는 안장됐습니다. 저리 또래들이 지금 저리 추모제 날 많이 만납니다.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애들 잘 키워라. 항상 부탁의 말이 그겁니다. 누구보다도 든든한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는 엄청 크지요. 항상 보고 싶지요. 죽음이나 만날 수 있을란가. 사실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배려, 불의 앞에서의 용기,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 가난했을지언정 누구보다 굳은 신념으로 당당한 청춘의 시간을 살다간 류재을 선배. 오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대학생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충분히 정의로운가?
조선대학교의 민주열사 김동수, 이철규, 김학수, 류재을 선배. 자신의 청춘을 온전히 민주주의를 위해 불태운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오늘의 민주주의 위에서 지금 우리는 저마다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우리의 청춘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